자,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은 그동안 이제 미뤄뒀던 일본의 역사 답사 그 영상을 올려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말로만 듣던 바로 역사 스페이스에서만 보던 바로 일본의 또 다른 구지봉, 구지후루 닫기를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유적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로 가야의 외열도 개척의 성지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바로 또 하나는 뭐냐면 일본 천황가의 뿌리를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일반적으로 일본 천황가는 백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역사를 보신다면 일본 천황가의 뿌리는 원래는 가야계로부터 출발해가지고 결국은 백제기가 장악하면서 백제기의 승리로 끝납니다. 이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이 시간 영상이죠. 역사 스페이스에서는 깊은 내용을 많이 못 다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흥미로 보실 건데요. 오늘 여러분들 앞에 짤막하게 설명해드리고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가야의 외열도 개척사가 이렇게 시작돼가지고 처음 역사를 열었구나. 왜 역사를 처음 열었구나. 근데 여기는 나중에 제가 언급드리겠지만 여기는 또 어때요? 나중에 이 가야문하고 어디 문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영산강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이쪽을 개척한 흔적이 나옵니다. 그 영상은 다음에 여러분들 올려드릴 테니까요. 자, 일단 오늘 어떻습니까? 가야의 외열도 개척 성지. 여러분들이 그냥 백지로만 많이 알았던 일본의 역사를 이제 색다르게 어떻습니까? 유무적으로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 이 영상입니다. 바로 가야의 외열도 개척사. 자, 구지봉의 역사를 여러분들 오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김해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한번 가보셨죠? 바로 육가야 건국의 출발점이 되는 김해 구지봉의 전경이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저기입니다. 가운데 선돌이 있고 주변에 이제 고인돌 하나가 있죠. 그런데 올라가는 입구에 보시면 구지봉이라는 이제 이렇게 돌 비석이 서 있습니다. 저기서 이제 육가의 건국이 김수로의 이제 가락국이 만들어지고 오가야가 이제 나가면서 전체 6가야가 이제 만들어지는데요. 왜 이런 이제 이 가야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더 다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지금은 우리나라 가야사는 대폭 다른 역사도 그렇지만도 대폭 조작되고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가야의 현실을 모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 매림역사문화TV에서 가야 문제를 대단히 많이 다뤘습니다. 어느 유튜브에서도 다루지 못하는 내용까지 다 다뤘는데 오늘은 조금 더 깊은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외열도 개척사 가야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 현장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야의 위치는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 역사 기록에 그대로 다 나옵니다. 가야에 대해서 삼국유사라든지 사기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모든 사서에 보면 가야는 육가야라고 쭉 나오죠 보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육가야가 아니다 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10개 이상이었다 하는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말은 그렇듯한데 뒤에 보면 그게 뭐냐면 전부 다 일본서기 임나를 이야기하는 거죠 보면요. 나쁜 사람들입니다. 임나라고 꺼내면 요거도 먹으니까 말을 바꿔가지고 육가야가 아니다. 가야는 10개다. 아니면 10개 이상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인간들이 전부 다 일본서기 임나를 말하고 싶은데 입이 간질간질한데 임나를 이야기했다가는 요거도 먹으니까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우리 정통사서에서 보시면 이제 가야에 대해서는 아라가야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하만이라 되어 있고 곤영가야는 지금 함창이죠 보면요. 상주에 함창이 곤영가야가 있다고 되어 있죠. 여기 곤영가야는 여러분들 고령가야하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대가야가 고령가야고요. 위에 이제 함창 이렇게 함령 저기도 보면 원래는 이제 고령이라도 고령으로 이렇게 발음하는데 지금은 워낙 이제 대가야가 고령으로 써버리는 바람에 구분하기 위해서 곤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구분 왜 그렇게 쓰는지 여러분 이제 한번 알아보시고요. 곤영가야, 고령가야는 대가야, 그리고 성산가야 여러분들. 성산가야가 바로 경산에 있다는 일명 벽진가야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소가야는 고성이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이력이 나오면서 금강가야가 이제 금간을 김해 부다 이렇게 쭉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보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곤영 쭉 해가지고 이제 비화가야, 창녕 비화가야 이것도 이제 창녕도 비화가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창녕이 육가야 말고 다른 가야냐 아니죠 보면 육가야에 소속된 가야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다음에 또 제가 깊은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또 이거는 대가야 영역으로서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산가에 관련된 쭉 벽진가에 관련된 부분이
다른 기록에 쭉 연결된 부분을 여러분 보실 거고요. 결국은 이제 가야는 육가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나머지는 다 거짓말입니다. 영역은 이제 여기 표기해 놓은 것처럼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처음 시작될 때 가지고 수로라는 표현을 썼다고 나오죠. 그리고 이제 수능이다. 무덤을 이제 수능이라고 돼 있고 보면 수능으로. 그 다음에 이제 나라 이름을 칭할 때는 대가락이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보면요. 일명도 가락국이라고 표현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육가야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5명이 뭐냐면 오가야를 세웠는데, 자, 동쪽으로는 어떻습니까? 황산강이죠. 동쪽으로 황산강. 황산강이 지금 여러분들 낙동강입니다. 자, 원래는 황산강이었는데, 이제 말 그대로 가야가 건국되면서 가락의 동쪽이라 해가지고 강 이름이 가락의 동쪽, 그런 낙동강으로 바뀌죠. 낙동으로. 그 다음에 서남은 창해, 밑에 남해바다 아시죠? 보면요. 그 다음에 서북은 지리산이다. 동북은 가야산이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국미다 해놨는데, 이 국미를 이제 학자들이 번역을 못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저 가야 끝을 말한다 하는데, 그러면 가야 끝이 됩니까? 뭐 소가야 끝입니까? 아니면 금강가야 끝입니까? 말을 못하죠. 자, 여기에 대한 정답은 어디에 나오느냐? 태백이사 고구려국 봉기에 보시면 대마도에 이제 국미가 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임나는 원래 뭐냐면 대마도의 서북쪽, 대마도 전체가 원래 임나가 아니었고 대마도의 서북쪽이 원래는 임나였는데, 그리고 이제 바다가 어떻습니까? 바다로 막혀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뭐가 있느냐? 국미성이 있다고 나오죠, 보면요. 그래서 이런 걸 본다면 가야가 이제 초기에 육가야 영역이 지금 우리나라 이제 한반도 남부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제 대마도까지 이제 통치한 걸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미성은 말 그대로 대마도의 지금 서북 경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원래 초기 임나라고 했다. 근데 임나가 나중에 대마도로 확대되고 그 다음에 어디로 확대됩니까? 큐슈로 확대되죠. 임나 연정으로 확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학자들은 그 임나가 지금 어디로 가야였고 전라도라고 이렇게 지금 끌어들여 가지고 일본석의 지명을 쓰다가 지금 발칵 뒤집혔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가야산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은 처음으로 이제 여러분들 매립역사문화TV에서 가야 영역을 여러분들 표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이제 가야는, 우리나라 가야는 보시면 이제 지도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성주를 넘어서지 않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가야가 끝나는 걸로 되어 있죠, 보면요. 하지만 고고학을 통해서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밝혀드리는 것은 고고학을 통해서 가야는 성주를 넘어서 김천, 선산, 계령, 상주, 함창, 예천, 안동으로까지 갑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거창, 합청, 지리산을 넘어서 장소, 이렇게 동촌리, 유곡리, 남원 유곡리까지 지리산입니다. 의령, 진주, 사천, 고성, 거제, 그리고 이제 대마도까지 해가지고 이것이 초기의 가야 영역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때 신라는 어떻습니까? 원래 신라가, 여러분들 보시면 신라 위치를 잘 생각해 보시면 신라가 원래는 뭐 자기 잡았는데 이제 가야가 들어오면서 어떻습니까? 중국에 이제 후한이 들어서면서 김씨 세력들이 한반도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 가야의 낙동강을 중심으로 이제 김씨들이 가야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신라가 대단히 위축이 되죠. 하지만 신라가 나중에 이제 이것을 돌파하는 것이 뭐냐면 저 안동 위쪽으로 어떻습니까? 바로 이제 동해죠, 보면요. 동해 척추비 나오는 거기를 치고, 그 다음에 함창, 제주 쪽 함창, 상주, 예천, 안동 쪽 저 가야를 치면서 신라가 숨통이 터져가지고 위쪽으로 뻗어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나중에 이제 가야를 병합하면서 이제 삼국 통일에 이제 기반을 맞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초기 이제 가야사는 지금 이 정도였는데 이것이 다 지금 반쪽아리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성주, 대구 이상은 어떻습니까? 없는 걸로 지금 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 거짓말이죠, 보면요.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가야의 영역이 낙동강의 끝까지, 안동까지 갔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보신다면, 이제 일본 열도까지 표현한다면 바로 저기죠, 보면요. 한반도 남쪽 낙동강을 다 이제 차지한 가야가 이제 대마도 위에 상부를 차지했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또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나중에 보면 세력권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야가, 이 강력한 가야가 철기를 가지고 이제 열도로 진출하는데요. 대마도 위쪽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큐슈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생각한다면 큐슈 제일 위쪽을 쳐야 되겠죠. 근데 하지만 역사에서 보면 유적을 본다면, 자, 가야는 어디로 나오냐? 큐슈 위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고 어떻습니까? 자, 중남부 쪽에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 오늘 소개하는 구주루답게 여기부터 해가지고 가야의 이제 흔적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나는 이유가 뭐냐면 저 시대 때 벌써 규슈의 윗부분은 어떻습니까? 이때 이제 왜로 표현한다면 야마토뿐만 아니라 100여의 왜가 이제 난립하는 시기였죠. 난립하는 시기였고 통일이 되지 않았고 이제 야마토가 이제 하나하나 주변국을 어떻습니까? 이제 병합하면서 세력을 키우는 때였죠, 보면요. 하지만 그 이전에 어떻습니까? 이 규슈를 통일하려고 온 세력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 오늘 소개하는 구주루답게 이 주인공들 가야에서 진출한 무리들이 규슈 위쪽은 어떻습니까? 다른 종족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문화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중남부를 치면서 이 땅을 가야 영역으로 만들어냅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지도로 보신다면 어떻습니까? 또 하나의 구주봉이 있는 지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규슈에 어떻습니까? 규슈의 중간 바로 이제 웅본이 있는 저쪽에 동쪽으로 보시면 저기에 구주루답게가 나옵니다. 바로 구주봉이 저기 있죠, 보면요. 이게 김해에 있는 구주봉이 왜 저기에 또 구주봉 하나가 생겼을까? 바로 이제 외열도의 가야 개척사가 시작되는 그런 지점을 표시하기 위해서 저 사람들이 이제 그 흔적을 남겨놓은 거죠, 보면요. 가야의 세력들이. 자, 이제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제 그 구주루답게의 앞부분입니다. 역사 스페리스에는 그냥 이제 뭐 말 그대로 사세의 그 내용, 구주봉이라는 거 표현해놨는데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영상 보시면 이제 현장 내용을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명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간판은 뭐라 했냐면 환촉신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촉신사. 그리고 이제 천손 강림지라고 되어 있죠. 이게 말 그대로 일본 천황가의 천손이 강림한 지역은 여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때요? 백제가 아니라 가야의 역사가 시작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천황가의 뿌리 역사는 어떻습니까? 가야로 출발해서 백제가 완성했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성지가 여러분들은 어디냐면 바로 구지후루답게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오늘 영상 보실 거고요. 자, 조금 더 설명을 한다면 고사기하고 일본 역사책에는 고사기하고 일본 서기가 있는데 고사기에 보면 옛날에 이제 신들이 많았는데 보면요. 나중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바로 이제 태양의 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가 손자 니니기노 미코토를 어떻습니까? 여기에 이쪽으로 보내가지고 이제 일본을 건국해야 했다는 그 내용. 그게 이제 고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조 대신에 손자가 내려온 것이 바로 여기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바로 어떻습니까? 저기가 천손 강림지다 하는데 역사로 보면 어때요? 저기는 가야가 개척한 지역이죠. 그래서 니니기노 미코토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가야에 어떻습니까? 가야에서 진출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래서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 보신다면 여기에 이 때는 뭐냐면 규슈라는 것은 또 일본의 본토 저 안 연도까지는 전부 다 어떻습니까? 소국 외의 소국들이 판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야가 철기를 가지고 이 지역을 이제 점령함으로써 쉽게 말하면 나중에 때요 통일 왕조를 처음 만드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다음에 여러분들 소개할 바로 묘견 공주 바로 히미코입니다. 그 전에 오늘 그 배경을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해 드렸는데요. 자, 이제 기억하시겠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의 손자 니니기노 미코토가 바로 여기에 내려와 가지고 일본 건국의 역사가 시작된다. 그게 구주후루답게인데 바로 구주봉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사기하고 일본 서기 공부하실 때 헷갈린다는 표현이 많은데 보면요. 헷갈리시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일본 서기가 우리나라 역사책을 참고로 썼다지만은도 순서대로 쓴 거 없습니다. 다 엉망으로 다 섞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그런 줄 알고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일본 서기의 고사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나라 역사에 어떻습니까? 환인한웅 당군이 천분세계에 연결되는 거 이 내용이 그대로 다 들어있습니다.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초기 규슈로 넘어가면서 어떻습니까? 환웅을 모시는 신사도 있고 당군을 모시는 신사도 대마도 쭉쭉 있잖아요. 그죠? 히코산하고 이리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가야는 어떻습니까? 가야는 이제 일본 서기하고 고사기에는 순서에 상관없이 외의 초기 개국 신화사로서 기술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가야 일본의 초기 일본 서기와 고사기의 초기 역사의 개국 신화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 가야하고 연결되어 있고 또 어디였습니까? 환인환웅 당군하고 고조선 관련된 내용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라와 고구려는 문화 교류사로서 이제 교류가 많이 기술이 되어 있었고, 그다음 백제는 뭐냐면 초기에는 한 집안으로 이제 기술하다가 나중에 일본 건국 후에 왜 속국인 것처럼 이제 백제가 어떻습니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이 다 들어있고요. 또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열도에 어떻습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가 진출해서 세운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도의 임나,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 섞여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책이 뭐냐면 고사기하고 일본서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고구려, 백제, 일본서기에 고구려, 백제, 신라 나온다 해가지고 그게 우리나라의 어떻습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나중에 보시면 고구려, 백제가 망했는데도 일본 서기에는 고구려, 백제가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럼 그 일본 서기에 고구려, 백제는 어디겠습니까? 바로 열도에 있던 고구려, 백제 사람들이 가서 만든 그쪽입니다. 자, 이제 이런 걸 내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요리 안 하죠. 일본 서기에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는 무조건 뭐다? 우리나라의 고구려, 백제, 신라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소설을 쓰고 위치 비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야사 문제가 터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역사의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를 기억하셔야 되고 열도의 임나,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에 대해서 이걸 같이 이렇게 섞어가지고 쓴 것이 바로 고사기, 일본서기라는 거 이걸 잘 아시고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의 순서대로 안 써지가지고 헷갈린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다 섞어가지고 짬뽕을 해가지고 만든 책이 고사기, 일본서기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어디서 가져왔다, 이 내용은 어디서 갔다 이 정도만 파악하시면 되니까요. 요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의 이 창조 관련된 역사, 초기 역사를 기억하셔야 될 때는 바로 조화 3신하고 이제 신세 7세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어렵게 이어올 필요는 없습니다. 청어정 주존, 고항산 영존, 신왕산 영존이라 가지고 우리나라보다 어떻습니까? 환인환웅 단고처럼 여기도 일본에도 어떻습니까? 우리 문화의 삼신 문화가 그대로 건너가지고 이 문화가 그대로 다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일본에도 삼신 문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의 7세가 나오는데 그 중에 여러분이 보시면 1대부터 3세는 홀로 존재하는 신입니다. 국상입존, 국엽추존, 붕짐순존 해가지고 자 3대까지는 홀로 이제 지내 4대부터 7대까지는 음양짝으로 이제 존재하는 부부신이 탄생을 합니다. 쭉 이제 여러분들 이름 기억하시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자, 여러분들, 이제 이자나미하고 이자나기가 어떻습니까? 자식을 놓는데, 누굴 놓습니까, 여러분들? 일본의 지금 국조라 되어 있는 태양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를 놓고요. 그 다음에 뭐죠, 보면요. 스쿠요미, 밤을 지배하는 스쿠요미. 이 신은 이제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물단지, 소사노 노미코토 해가지고, 소사노존. 자, 바다를 지배하는, 이 나중에 어떻습니까? 자기, 누나죠, 보면요.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속을 엄청나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나중에 쫓겨납니다. 그래서 쫓겨나는데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점호, 여러분들, 오른쪽 보십시오. 저기에 보면 고조선의 청동검이 엄청나게 나왔죠, 보면요. 자, 여기에 이점호로 어떻습니까? 자, 아마테라스 오미카미가 자기 동생을 쫓아내는 그런 역사의 기록이 일본 서기로 쭉 나옵니다. 그러면 저거는 결국 이제 한반도에서 건너갔다는 이야기를 쭉 이제 기술한 내용이죠, 보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지금 이제 여기서 어떻습니까? 역사에 보면 이제 자, 마지막 이제 부부신인 이자나미하고 이자나기가 세 자식을 낳았는데 천조 대신하고 스쿠요미하고 소산오존을 낳았다. 이제 이런 데 기억하시겠죠? 다음이 뭐냐면 자, 이제 천조 대신의 손자가 쭉 이제 또 나와가지고 뭐냐면 바로 누구냐면 니니기노 미코토가 등장합니다. 자, 저기에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천조 대신이 니니기노 미코토한테 뭘 주느냐면 이렇게 벽시 같은 걸 줍니다. 벽시를.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그렇게 농사가 시작됐다는 것이 뜻이죠, 보면요. 한반도에서 건너가는 이제 농사가 이제 일본 열도로 어떻습니까? 전파되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신종 상기를 줬다는 그런 표현을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저래가지고 이제 일본에 이제 개국의 역사가 시작됐다는데, 저 니니기노 미코토가 어떻습니까? 자, 내려왔다는 데가 뭐냐면 구지후로 닦입니다. 바로 구지봉이라는 거죠. 그러면 저건 어때요? 보면요. 결국은 가야계가 진출했다는 것을 일본 서기에서는 자, 저렇게 이제 표현해 놨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쭉 넣어져 보면요. 높은 나라 하늘, 고천원에서, 이 고천원은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날씨가 좀 서늘해지면 우리 한번 모이는 번개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제 거창 가죠. 고천원 거기 내용을 한번, 동네를 한번 가가지고 천석굴도 한번 다 같이 보는 쪽으로 한번 하려는데요. 자, 거기 이제 고천원에서 올 때 그 올 칼쿠스를 가지고 내려왔다. 쭉 넣어져 보면요. 그래서 나중에 가락군이 이제 니니기노 미코토가 고천원을 출발하여 자신이 내려와 도착한 곳을 이렇게 표현했다. 여기는 가라꾸니를 향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가야면서 한국을 향하고 있다. 아침 해가 바로 쬐는 나라다. 매우 좋은 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이 지역에 오늘 이 지역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구지호로답게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이제 가라꾸니 뭐 이런
한국산이라든지 쭉 닭게하고 쭉 다 있습니다. 이거 조금 이따 소개해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정조부, 조부, 아버지 해가지고 일본에 이제 천황가가 가는 나오죠 보면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천무천황, 일대 진무천황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바로 은파부랍이었고요. 조부는 이제 미코토, 호리노 미코토, 그 다음에 쭉 해가지고 위에 정조부, 그 위에 정조부가 바로 니니기노 미코토죠. 니니기노 미코토의 그 다음에 조부, 그 다음에 은파부랍 아버지, 그 다음에 신무천황, 이런 식으로 일본의 천황계가 이제 연결되었다고 역사책에 자기들의 기술해 놨죠. 그럼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는 1차 여기 기호는 어떻습니까? 신무천황의 기록은 고조선의 장군으로 어떻습니까? 은파부랍하고 신무천황은 원래 당군조에 어떻습니까? 나오는 인물인데 당군 시대 때 인물인데 여기는 어때요? 바로 가야의 니니기도 가라게의 어떻습니까? 니니기는 미코토의 후손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 서기가 쓰여 있기 때문에 헷갈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헷갈릴 필요 없이 그러려니 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듣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제 오늘 여러분들 가야의 역사, 가야가 외로 가가지고 또 다른 외가 만들잖아요. 가야. 왜냐면 이제 가야에서 외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데, 자, 여기에 시작되는 곳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 밑에 빨간 거 4개가 보이죠? 바로 저기가 니니기노 미코토에 어떻습니까? 연결된 여러 가지 지역하고 궁전 유적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저 외로부터 일천리 말하는 이야기 어떻습니까? 외로부터 일천리에 뭐가 있다, 여러분들? 바로 석탈의 고향, 그죠? 거기 있다는 그 구절을 아마 이제 삼국사기, 삼국유사 쭉 언급했는데, 저 기록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때요? 저쪽에 딴 쪽으로 갑니다. 딴 쪽으로 해가지고, 석강수의 고향, 석탈의 고향이 딴 쪽으로 가버리죠. 외의 동북쪽 일천리라고 해놓으니까, 판단은 여기서 외라는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저번에 언급드린 것처럼, 외의 역사, 여기서 일본의 외의 역사는 어때요? 100개의 외가 아니라, 바로, 지금은 천황가의 외에 뿌리되는 바로 가야의 외가 어떻습니까? 가야가 와서 외의 역사를 시작한 그곳으로부터 동북의 일천리에 뭐가 있다, 여러분들? 석탈의 고향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석강수의 본관으로 있었던 임나가랑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정도 이제 아마 이야기하시면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자, 이것이 여러분들 이제 여러 개 100여 개의 소국이 있던 외의 소국이 있던 그 중에 이제 통일의 외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가야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자기들 영역으로 만든 곳이 바로 저쪽입니다. 여러분들 빨간 박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들 저 위에 보시고 구마모토 옆에 보시면 제일 위에가 뭐죠? 구지우로답게 구지봉이 있고요. 그 밑에 가면 다카치오 신사. 천조 뭐 이렇게 일대 신무천황이라든지 행제가 왔다는 그 이야기, 그게 이제 다카치오 신사가 있고요. 그 밑에 쭉 내려오면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바로 가라쿠니답게 한국산이 나옵니다. 그 옆에가 쭉 내려오면 또 뭐가 있나요? 다카치오 미네라 해가지고 바로 이제 일본 천황가의 상징 삼지창이 꽂혀 있는, 자, 저 산이 저기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오늘 여러분들 딱 보신다면 어때요? 아, 저거는 가야구나. 가야의 개척 영역이구나 하는 것을 딱 알 수 있고, 아, 일본 천황가의 시작점이 바로 가야의 개척사로부터 시작되었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판단하실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일본은 요거 때문에 어때요? 나중에 보면 지금도 티격태격 싸우는 것이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원래 신무천황이 동쪽으로 어떻습니까? 계속 여기서부터 정벌해 가야 되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대단히 기분이 찝찝해요. 왜? 히미코라는 니왕이 나오는데, 이것은 큐슈 쪽에 나오잖아요. 가야계에. 김수로왕이 딸인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말하는 천황가는 뭐냐면 저 본토에 여기서 나와 줘야 되는데, 여기서 나왔다면 이주민이잖아요. 그죠? 지금 말하면 한반도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천황가가 되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기분이 약간 좋지 않아가지고 뭐라냐면 신공항우를 만들어내가지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신공항우 어디에 보면요, 바로 지금은 야마토, 거기서부터 천황가가 시작되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어필해가지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일본의 대학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한쪽은 큐슈다, 한쪽은 어디에요 보면요, 야마토다.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판단하시면 어디서부터 역사가 시작됩니까? 일본의 역사는 큐슈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가야의 역사, 그죠? 여기서부터 자기들 말하는 때 천손이 강림하면서 천손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봐야 되겠죠. 오늘 여러분들 정확하게 줄을 꺼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김해의 구지봉과 같은 구시우르답게의 신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구지봉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쭉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글자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놨다는 겁니다. 예. 자, 여기가 바로 뭐 니니기 신사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 역사에서 말한다면 바로 김수로왕이 구지봉에 내려왔다는 그 관련 내용하고 일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역사 이야기가 일본의 무대로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신사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구지우르답게 여기 보시면 쭉 이렇게 지금 신사 입구입니다.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뭐 역사 스페셜 보신 분들은 아마 이제 이 부분 많이 보셨을 건데요. 자, 이게 뭐 그 창에 가조의 가야 역사 유적지도 이렇게 지금 이제 이쪽 무대로 이동을 했고, 김수로왕의 가야 건국의 무대도 이런 쪽으로 연결해 가지고 일본의 건국의 역사 문제가 이렇게 연결된 고리가 여기 있습니다. 자, 쭉 타고 지금 들어가는데요. 무대는 크지 않고 지금 쭉 이렇게 있고, 뭐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5팀들이 지금 이렇게 쭉 가고 있고, 여기도 큰 나무가 이제 이렇게 입구에 자라고 있습니다. 대부분 삼나무 종류죠, 보면요. 자, 구지우르 신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화, 사적이라 되어 있고, 사황자 봉도 있고, 고천원에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무대는 가야 무대가 요리 왔다고도 지금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가야인들이 열도로 와가지고 자기 역사 유적을 남겨놓은 건데, 여기는 손 씻는 데고요. 자, 이제 계단을 따라서 이제 신사의 입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역사의 흔적을, 시간을 그대로 이렇게 남겨놨죠. 한국에도 역사 이런 흔적을 많이 남겨놨어야 되는데, 지금 역사가 너무 파괴돼가지고 우리는 고대사를 부정하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저 위쪽에 신사로 이제 올라갑니다. 가야의 후손들, 김수로의 후손들이 이 무대의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이제 봉헌한다는 그런 이제 돌이 서 있고요. 저게 이제 살려화 우리나라에서 온 거다. 일본이 국호가 없어요. 정식으로. 사쿠라는 이제 그냥 민중들이 이제 국호 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우리나라처럼 무공화가 하나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신사의 뒷부분입니다. 과연 이 시사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가야의 후손일 텐데. 봄에는 뭐, 여름에는 뭐, 봄에는 대박, 여름에는 연꽃, 이런 식으로 가을에는 국화.
그런 식으로 찾아 뭐 이렇게 이 책에서 본 적이 있어요. 자, 조각을 멋있게 해놨습니다. 위에 한번 클로즈업 해보겠습니다. 자, 용 무늬가 조각되어 있고요. 저 위에도 바카치오 신사에서는 불교의 호법 신장이 이야기되어 있는데 여기는 마차 모양 같은 이렇게 이런 모양이 저렇게 마차를 끄는 모양이 되어 있네요. 저렇게. 자, 구지봉 신사와 같은 역사가 숨쉬고 있는 일본의 신사를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야의 후손들, 그들이 남긴 구지봉의 역사가 지금 일본 열도에 이렇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상으로 하잖아요. 그 문화가 그대로 있는 어떤 분이고 찍어보세요. 니니기, 니니기 창종낭림 신화. 니니기 신화. 저 모셔진 분이 니니기, 네. 니니기. 기록 가야 역사하고 연결된 또 연결고리가 일본의 창조 역사에서 창세 역사에서 니니기로 연결되는 그런 고리여서 지금 이렇게 신사에 모셔져 있습니다. 자, 가야의 역사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지금 열도의 초기 역사 여러분들께 계속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서는 뭐 새끼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금줄을 쳐놨는데요. 여기에 이제 녹색이 하늘 그리고 빨간색이 땅이 납니다. 그래서 천지인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렇게 색깔을 넣는데 이렇게 신줄을 만든 데가 또 많지 않습니다. 이쪽 지역에 이것이 눈에 띄는데요. 여러분들께 현장 와서 이제 보여드리고 저기 이제 모셔진 신이 바로 니니기 신이라는 겁니다. 가야 역사하고 연결된 분인데 여기에 이렇게 잠들어 있습니다. 이분의 실체가 누구인지는 우리 후손들이 밝혀야 될 우리 과제고요. 자, 이제 이 신사를 떠나서 다음 이동지로 갑니다. 여러분들 그 유명한 역사 스페셜에 구지봉에 관련된 일본 열도의 구지봉을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뒤에 영상을 한번 찍어 보여드리면서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자, 저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가야와 어떤 연기를 가진 분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역사의 과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